간만에 화창한 날씨. 3일 만에 비행기가 들어왔다. 공항이 관광객으로 활기차는 날, 짐꾼들에겐 운수 좋은 날이다. 소나미네도 서둘러 공항에 나왔다. 엄마는 몇 마디 영어라도 할 줄 아는 소나미를 재촉한다. 짐 하나엔 우리 돈 500원. 짐을 지고 나오는 짐꾼들을 보자 소나미는 더 초조해진다. 마음과 달리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길. Namaste. Namaste. Where are you go? Namaste. Can I help you? No. 창피함을 무릅쓰고 계속 열심히 따라갔지만 허탕이다. 야속한 사람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다. Namaste. Namaste. Can I help you? Yes, please. 다행이다. 짐을 하나 얻었으니. Thank you. 비로소 소나미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मेरो नाम सोनाम दोर्जी तामाङ हो. म अहिले 11 वर्ष पुगे. म पछि ठुलो भएर बिजनेसम्यान बन्न चाहन्छु. म अहिले सानै भए पनि पोर्टर काम गर्दैछु. 관광객보다 2배가 많은 짐꾼들이 사는 루크라.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소나미네가 살고 있다. 엄마는 오늘도 주인집 밭을 맨다. 월세에 보태기 위해서다. 하루 종일 밭을 매면 우리 돈으로 약 3,000원. 2만 원인 월세를 내려면 짐도 나르고 밭도 매야 한다. 학교에서 돌아온 마을 아이들이 모두 뛰어노는 오후. 공항에서 온 소나미는 집안일을 시작한다. 물을 길어오는 건 언제나 소나미의 목. 추운 겨울이 지난 요즘은 날이 풀려서 그나마 할만하다. 이곳에선 끈으로 묶어 이마로 짐을 진다. 무거운 짐을 목과 허리로 나누어지는 이들만의 방법이다. 소나민 10kg의 이 물통을 8살 때부터 날라왔다. 아빠가 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하려고 엄마는 서둘러 불씨부터 살렸다. 집에서 밥을 먹은 지 언제였던가. 오늘 저녁도 감자다. 엄마는 봄이면 품삯으로 받아온 감자만 삶아준다. 무너져가는 단칸방. 비가 새는 지붕. 가난은 꽁꽁 싸매도 숨길 수가 없다. 살림이 더 곤궁해진 건 5년 전 아빠가 짐꾼이를 그만두고서부터다. 오늘도 술 냄새를 풍기며 오는 아빠. 소나미는 서둘러 버터를 넣은 따뜻한 수유차부터 만들었다. 장칸 हुँदैन. 장 खायो हुँदैन. पानी खाएर दुःख गर्ने मान्छे पानी खाएर काम गर्ने भन्ने थाहा छैन. त्यति पनि नबुझ्ने. 아버지가 술에 빠지기 시작한 건 산에 오를 수 없을 때부터였다. 그때부터 상황은 나빠졌다.
바람난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엄마는 여자 혼자 살 수 없어 소남이 아빠와 재혼했고 50살 가까운 나이에 소남이를 얻었다. 부부는 짐꾼으로 일하며 열심히 살았었다. 나중에 그러나 한겨울 아빠가 짐을 나르다 고산병과 둥상에 걸려 발가락을 잘라야 했고 가족의 희망도 사라져갔다. खुट्टाहरू तपाईँको ट्याङ्जे जङ्गलमा चाहिँ हाम्रो यो के भइरह्यो भने तपाईँको चप्पलको एकदम समस्याले गर्दाखेरि त्यहाँ हाम्रो यस्तो खुट्टा पाक्यो होइन। खुट्टा पाकेपछि हामी टिचिङ हस्पिटल गयौँ। टिचिङ हस्पिटलमा 55 दिन बसेँ। त्यहाँ कटिङ भएको मेरो खुट्टा चाहिँ। 겨울 히말라야에서 목숨을 건진 건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짐꾼에겐 생명과 같은 발가락을 잘라야 했다. 그때부터 아빠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건 엄마와 소남이었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삶. 이제 가족의 희망은 소남이뿐이다. अब हामी त घुम्नु जानुपर्छ नाम्चीसम्म। अब नयाँ वर्ष त अब के गर्ने अब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에 갈 수 없다. 먼저 학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पछि भने पनि हुन्छ। उसको बाउको खुट्टा यस्तो छ, मैले पनि अब कमाएर के गरौँ भन्ने उसको सोचाइ होला। तर मैले पठाउन त नमिल्ने हो। तर उसले अब बाध्य त पर्यो नि त। अब मैले जस्तो भारी बोकेर खान नपरोस् होइन भन्ने कुराहरू हो। 소남인 내일 난생 처음 3,500m에 오른다. 그 높은 곳까지 무사히 짐을 나를 수 있을까? 짐꾼들에게 나눠줄 짐을 정리하는 짐꾼 대장 자야 씨. 소남이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자야 씨의 배려 덕분이었다. 자야 씨는 처음 먼 길을 가는 소남이부터 챙겼다. 바구니에 짐 싸는 법부터 알려준다. 이제 겨우 13살. 과연 30kg 짐을 지고 3일을 꼬박 걸을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먹는 샀다. 썩어? 예, 어디서 오니? 어디서 노는 사지 아는 사 먹는. 환갑이 되도록 짐을 나른 엄마도 산길에 관절염이 도질까 걱정이다. 가장 늦게 짐을 싸는 자야 씨. 100kg에 달하는 판자 10장이 그가 짊어야 할 짐이다. 몸무게 2배가 넘는 10장의 판자. 행여 서로 미끄러져 빠지지 않게 모서리를 종이로 채우며 단단히 묶어줘야 한다. 만약 판자가 젖는다면 한 달치 품삯도 넘는 판자값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기에 비닐로 꼼꼼히 마무리를 했다. 이제 온몸을 누르는 무게를 견디고 자야신 히말라야로 간다. 자야씨 아버지의 짐은 60kg, 동생 짐은 90kg. 부자는 150kg을 졌다. 무사히 3,500m에 닿을 수 있기를 신에게 기도를 마치고서야 길을 떠났다. 짐꾼들은 2박 3일에 걸쳐 히말라야 3,500m를 오를 것이다. 거칠은 산길과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고산증에 맞서고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며 가파른 길을 걸어서 고산마을 남체바자르까지 가야 한다. 마침내 삼부자와 소나미네가 출발했다.
무겁고 큰 판자를 맨 자야신 시작부터 힘들다. 수도 없이 나른 판자것만 고통이 줄지 않는다. 엄마를 따라가는 소나미의 발걸음은 아직 가볍다. 과연 산꼭대기 마을까지 무사히 걸을 수 있을런지. 짐꾼들의 짐은 인생만큼 다양하다. 대개는 관광객들을 위한 물건들이다. 요즘은 노새도 짐을 나르는데 연료나 값싼 물건들만 옮기고 중요한 물건은 짐꾼들이 배달한다. 짐꾼들은 한 번도 사서 쓸 수 없는 짐. 먹지도 쓰지도 못할 비싼 물건들을 이들은 평생 나르기만 할 뿐이다. 첫 번째 고비다. 계곡을 잇는 좁고 긴 다리가 나타났다. 큰 판자를 진 자야 씨에겐 이만저만 곤혹이 아닌 길이다. 서 있기만 해도 짐으로 꽉 차는 좁은 다리인데 동물들과 마주쳤다. 막무가내로 밀고 오는 주인.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 한숨을 돌렸나 했더니 이번엔 관광객들이 나타났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 평탄한 길이라고 쉬운 건 아니다. 부피가 클수록 더 긴장해야 한다. 힘들 때면 자야신 1년 전에 본 딸을 떠올린다. 이렇게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건 고향에 가족이 있어서다. 갑자기 비가 내린다. 행여 짐이 젖는다면 일당을 못 받기에 짐꾼들이 서둘러 비닐로 짐을 쌌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쌌다가 풀며 이들은 걷는다. 겨우 비를 피했나 싶었는데 자야 씨 동생 루크만 씨가 물벼락을 맞았다. 목을 축이려다가 봉변을 당한 거다. 옷이라곤 걸친 게 전부인데 낭패다. 여벌에 옷이 없으니 방법은 하나뿐이다. 여행객들은 수십만 원의 등산화를 신고서 걷는 히말라야를 루크만 씨는 슬리퍼를 신고 오른다. 높이 오를수록 어둠은 빨리 찾아온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산길. 힘들 때면 외치는 말이 있다. 예상 시간을 한참 넘기고서 겨우 숙소에 닿았다.
गरेर कस्तो होला नि फेरि भरि बोक्नु पर्ने दुःख त धेरै दुःख छ सर दुःखमा अब दुःख नगरी नहुने सर यसो 1-2 पैसा कमाउनु नहुने 1-2 पैसाको लागि दुःखै गर्नु पर्यो सर 다른 짐꾼들의 염려 속에 소나미와 엄마도 어두운 밤길을 뚫고 무사히 도착했다. 그날 밤 엄마는 자존심을 버리고 잠자리를 구걸했고 덕분에 소나미는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창고 한편의 허름한 숙소. 해가 뜨자마자 짐꾼들은 길을 나섰다. 자야 씨는 오늘도 난항이다. 행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혹 한 장이라도 놓쳤다면 일당을 모두 날릴 뻔한 순간이었다. 신에게 닿는 길, 히말라야. 그 길 곳곳엔 부처의 자비를 기원하는 만이석들이 짐꾼들을 맞는다. 소망을 비는 마니차가 나왔다. 티베트 불교에선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씩 읽는 것과 같다. 엄마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다. 쉼터에 짐을 내렸다.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 짐까지 지고 산길을 10분 이상 오르긴 힘들다. 누군가에겐 추억의 여행길이건만 무거운 짐을 진 소나미의 해맑은 미소에 엄마는 마음이 아플 뿐이다. 설산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हामी चाहिँ नाम चाहिँ राख्नु पर्यो दाइ चाहिँ गमेलातिर जाने होला 자야 씨는 첫 번째 배달처로 가야 한다. चिने बेला भइसक्यो ल राम्रोसँग गएर आउनु है त ल ल म पनि आउँछु है त 자야 씨가 나른 이 짐으로 지은 집만도 50여 채에 달한다. 하지만 자야 씨는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짐꾼의 숙명인 거다. हेलो साउदी नमस्ते हजुर साउदीलाई आयो होइन हजुर हस् हस् 100kg을 옮겨도 우리 돈으로 겨우 25,000원. 앞으로 10번은 더 왕복해야 한 달을 살 수 있다. 이제 자야 씨는 새 짐을 받아서 일행을 따라가야 한다. 쉴 틈도 없이. 3,500m 마을로 가는 길. 가장 큰 고비가 나타났다. 200m 높이에 100m 길이의 다리. 능숙한 짐꾼들도 두려워하는 다리다.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까마득히 높은 다리 위를 걷는 길이다. 한 발만 삐끗해도 크게 다치고 마는 벼랑길. 이 고개를 넘으면 다리와 만나게 된다. 동물들조차 머뭇거리는 가파른 길. 말 잘 듣는 노새들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곤 자꾸 멈춰 선다. अब त्यो खच्चर गएपछि झन् भन्नु होला त्यसपछि उताबाट आयो भने झन् हुँदैन अनि आएन भने चाहिँ ल हुन्छ भने हुन्छ यो
몇 번을 건넌다고 무섭지 않을까만 소남 엄마는 지켜볼 아들 생각에 의연히 다리를 건넜다. 드디어 소남이 차례. 하필 바람은 더 거세졌다.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보지만 몸이 저절로 휘청인다. 앞으로 소남이는 얼마나 더 이 다리를 건너게 될까? (100m) 다리를 건너고 나니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을 뒤로 한 채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소남 엄마가 뒤처지기 시작했다. 고르는 다 튀겨 요 메로 오랄 요 메로 고르도 게로 있는 나온들이서. 보다 못한 자야 씨가 나섰다. 뭘 지금 빠르는 게뭐 비슷하랑 소니. 오 뭐제 सजिलो हुने उँधो ओह्रालो जाति यो मेरो खुट्टाको सिरो दुख्दो रहेछ क्या यो त मै बोक्छु तर तपाईँहरू उसमा चाहिँ साथमा चाहिँ बिसाउनु पर्छ अनि म त यो त मै बोक्छु बरु उहाँहरू पनि फेरि त्यही भन्छ होला अनि जति निकाले पनि मेरो खुट्टा दुखिहाल्छ पो म उसमा म आफै पुऱ्याउँछु म बिस्तार बिस्तार गरेर म आफै बोक्छु होइन त्यो उसकै लाउने कि तर यो मेरो खुट्टा पहिलेदेखि नै दुख्ने हो अनि मलाई उँभो जाँदा चाहिँ ठिक छ अनि उँधो आउँदा चाहिँ मेरो यहाँ यस्तो गाह्रो छ क्या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 서둘러 걸을수록 고통이 커졌다. 그런 엄마 모습에 소남인 눈물을 감추고 앞섰다. 아이를 낳고도 며칠 만에 다시 올라야 했던 이 길. 환갑이 되도록 이 산을 넘었으니 그 무릎이 온전하랴. 짐꾼 인생 45년 동안 엄마의 몸은 골병이 들 대로 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끄러움도 있고 터져나온 눈물. कति मेरो खुट्टा दुख्यो हुँदैछ 행여 아들이 볼까봐 조용히 흐느끼는 엄마. मेरो उँभो आउँदैछ खुट्टा कति नधुने उँधो आउँदैछ कति खुट्टा दुख्छ म अस्ति नसुनेर तपाईँले यस्तो दुख्नु 왜 이토록 고달프고 힘든 인생인지. 첫 남편에겐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재혼을 하고 여자 짐꾼이라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인생. 많이 보니까도 그래도 엄마는 아들을 위해 잠시도 멈출 순 없었다. 일행 모두가 엄마를 기다렸다. 잘못 따라오는 엄마가 창피한 소남이. 아픈 엄마가 잘 올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소남이는 말없이 음료수를 건네고 엄마를 외면한다. 힘든 모습은 도와줄 수 없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त्यो सोनामुन्दो गएछ ओ भाइ त्यो सोनामुन्दो गएछ 엄마는 소행인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은 먼저 내려오긴 했지만 엄마 걱정에 자꾸만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에겐 행복한 여행길이건만
짐꾼에겐 고달픈 길. 얼마나 이 길을 걸어야 소나미는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엄마가 온 것을 확인하곤 다시 출발하는 소나미. 짐꾼에겐 스스로 짊어져야 할 정해진 무게가 있는 법이다. 처음 히말라야를 오른 13살 소년 소나미는 그 길에서 엄마의 눈물을 보고 말았다. 자야신의 삼부자가 마을 입구에 닿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소나미 엄마가 왔다. 엄마를 묵묵히 기다린 소나미도 이제야 마음을 놓았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엄마. 소나민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걸어갔다.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모두 일찍 도착해서 쉬고 있을 터. 일행을 기다리게 했던 엄마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아픈 엄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짐을 나를 수 있을지 걱정이 훨씬 컸다. के भयो बुझ्नु 참았던 눈물이 기어코 터져 나왔다. 아직 철없어도 좋을 13살 소년인데 소나미는 서러움을 알아버렸다. आमा अब ढिलो म कहीँ 나이든 약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만 소나미. अनि मैले 어찌 엄마가 이유를 모르겠는가. 짐을 지운 미안한 마음에 소나미는 아이처럼 오래오래 울었다. 그리고 나이든 엄마는 마음으로 흐느꼈다. 그 저녁 아들을 위해 엄마는 비싼 숙소를 잡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밥을 먹고 엄마의 눈물로 모은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밤 엄마와 아들은 서로에 대한 걱정을 하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다. 목적지를 눈앞에 둔 아침, 엄마가 소나미의 짐을 덜었다. बारी त हल्का जस्तो छ नि मेरो छोरा उकालोमा हिँड्नै सक्दैन आज चाहिँ हल्को हल्कै बोकाउने विचार गरेको उकालोमा चढ्नै सक्दैन धेरै गह्रौँमा बोकाउन त भरे मेरो नानीमाथि उकालोमा हिँड्नै सक्दैन अनि अब अलि थप्नुलाई पनि अब कहिले नि नहिँडेको परदेशी है अनि बिस्तार गरेर लानुपर्छ अब यति नै भोगाएर लानु पर्यो अनि छोरालाई त अलि धेरै बोकाउने आमाको गर्नु छ बरु छोराले त्यतिकै नै भोगाउने म भोग्ने म ठिकठिकाउ चाहिँ म भोग्ने 엄마는 바구니에 아들의 짐을 더 담고서야 목적지로 출발했다. 시작부터 힘든 길이었다. 가던 말도 걸음을 멈추는 가파른 길. 짐꾼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힘든 삶조차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고 이래저래 짐꾼들은 서럽다.
해발 3,000m를 넘어서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산소도 줄어들어 고산병의 위험마저 있는 곳. 소나미가 안전하게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엄마는 걱정이다. 삼 일 동안 맨발로 거친 산길을 오르고 있는 루크만 씨. 힘들만도 할 텐데. अहिले जेठो छोरा 3मा छ कान्छो भर्खरै 1मा हो सर हजुर हजुर अनि छोरीले पैसा कमाएर बाल बच्चालाई पढाउनु झन् परिवारलाई पाल्नु भनेको छ 가파른 길을 오르고 올라 이제 마지막 고개를 만났다. 꼬박 3일을 걸어온 길이다. 더 이상 못 갈 만큼 힘들 때쯤 목적지에 닿았다. 에베레스트 길목의 가장 번화한 곳, 남체 바자르다. 소나미가 처음 밟은 3,500m 마을. 눈부신 설산 아래 삶이 이어지는 곳. 짐꾼들의 고향 남체 바자르에 왔다. 짐꾼 부자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장이 끝나기 전 물건을 배달해야 한다. 고산 지역에선 짐꾼 없인 물건도 없고 시장도 열 수 없다. 알고 보면 짐꾼들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간다. 그래서 배달 시간을 지키려고 밤길도 걸었던 것이다. 3일 품삯을 합쳐 우리 돈 3만 원. 먹고 잔 걸 빼니 딱 10,000원씩 번 거였다. 변덕스런 고산의 날씨. 마을에 도착해서 비를 만났으니 나쁘지 않은 운수다. 물건이 젖을까 마지막까지 온 신경을 쓴 소나미네. 마침내 소나미네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짐을 날랐다. 다른 일꾼보다 가벼운 짐이라 모자의 3일 일당은 합쳐서 3만 원. 소나미에 고등학교 학비 100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을 짐을 져야 할런지. 걱정한들 뭐하랴. 엄마는 잠시 시름을 접기로 했다. 엄마와 소나미는 남체 바자르 구경에 나섰다. 히말라야에서 유명한 토요 시장. 이런 시장에 온 게 얼마만인지. 화사한 바지가 엄마 눈을 사로잡았다. 이를 알아챈 주인이 자랑을 늘어놓는다. यो चाहिँ दिनु नि 엄마도 마음에 들었는지 흥정을 시작한다. भयो अलिक घटाउन ए गाँठ अब कति घटाइदियो भन्छ घटाउनु घटाउनु अलिअलि त घटाउनु पर्छ क्या अलिक घटाउनु न हाँ? अलिक घटाउ 7 3 10 भर्छ होइन झन् तपाईँले 700 माग्नु 50 रुपियाँ जति घटाउनु ल 650 हजुर 650 बेसी 하루치 일당에 맘먹는 바지. तर महँगो रहेछ कति लानु यो चाहिँ लानु पर्यो कति लानु त 결국 소나미 옷만 산 엄마. 엄마는 하루 일당을 모두 아들 옷을 사는 데 썼다. फिर्ता दिनु 힘든 일을 해낸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다. तपाईँले नि एउटा किन्छु जस्तो लागेको थियो त फेरि किन किन्नु भयो महँगो रहेछ किनेन माथि पनि किनिदियो यहाँ पनि किनिदियो अनि देखेपछि बच्चाले किनिदियो भन्छ किनिदिनु पर्यो कहिले लाउने उँधो जाँदा घर जाँदा तिमीले त किन्यौ आमाले किनिदियो फटाएर अनि आमाले नि किन्ने भने थियो अनि आमाले किनेन 미안함에 머뭇거리는 소나미. किन
고되고 힘든 산길을 넘으니 선물을 받았듯이 소나미의 꿈도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이젠 이곳을 떠나야 한다. 다시 짐을 얻은 짐꾼들의 발길이 더없이 즐겁다. 내려오는 길엔 짐꾼들이 꼭 쉬어가는 곳이 있다. 변변한 집이 없는 가난한 짐꾼들이 그나마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곳이다. 계곡을 보자 소나미도 사춘기 소년으로 돌아왔다. 이곳이야말로 걱정도 근심도 씻어내는 곳이 아닐까. 다시 길을 나섰다. 어느새 다다른 산 아랫마을. 동네 아이들이 모두 서둘러 학교에 가는 아침. 소남인 지금도 길 위에 서 있다. 험한 길 중간엔 티베트 불교 사원이 있다. 소남이 엄마는 법당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의지할 곳 없는 세상. 짐꾼들의 유일한 안식처다. 이 생에 맺은 소중한 인연. 사업가가 되어 가난을 벗어나는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어머니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사원을 나서려는데 소나미가 엄마를 이끌었다. 살짝 팔찌를 해보는 엄마. 오랜만에 엄마가 웃었다. 엄마도 여자란 걸 오랫동안 잊었던 거다. 하지만 소나미가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자 궁핍한 생활에 목걸이는 사치란 걸 엄마도 알고 있다. 그래도 아들이 웃으면 됐다. तारा जस्तो अनि छोरा यस्तो लापरवाहीको हुँदैन अनि यो त अनि 500 भनेको त कति हामीले गाह्रो पर्छ अनि यस्तो त्यो फेरि लुग्लामा पुगेपछि त्यो लापरवाही नगर्नु ल आफ्नो सामान भनेको एक ठाउँमा राखेर उस गर्नुपर्छ अनि बुझ्यौ आमा धेरै धन्यवाद है तपाईले मलाई दिनुभयो. 엄마는 또 소나미 것만 샀다. 다시 등짐을 메고 엄마는 길에 올랐다. 수천 번 이 길을 걸었건만 이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엄마가 다시 뒤처졌다. 참아도 봤지만 또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소나미도 결국 따라 울고 말았다. 짐의 무게보다 견디기 힘든 건 아들의 눈물이었다. 엄마를 위로해주고픈데 말은 늘 마음과 다르게 나왔다. 엄마에게 괜찮냐고 묻고 싶었는데
किन 13살 소나미는 세상을 알기도 전에 가난을 배웠다. 이제 다시 집으로 향한다. रेशम फिरिरी रेशम फिरिरी 우르르 정기 डाँडामा भन्ज्याङ रेशम 자야신의 삼부자도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정기 डाँडामा भन्ज्याङ रेशम फिरिरी 우리 머리씨 간만에 햇빛이 밝게 비쳤다. 아껴둔 책을 꺼내보는 소나미. सुखमा बस्न पाए हुन्थ्यो भन्ने अब धेरै परिश्रम गरेर पैसा कमाएर घर किनेर बस्ने सोचमा 히말라야 그곳에서 소년의 꿈이 자라고 있다.